누구나 인생에 한 번은 건물주가 되어야 한다. 맥밀란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도시민박이라고 하죠. 이제 에어비앤비계 국내의 탑티어 중에 한 분이신 행복한 리더님 모시고 저희 유튜브 촬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행복한 리더님 뭐 앞서 하기 전에 그동안 이제 신축도 한번 해보셨고 네네. 투자도 좀 해보셨는데 그동안의 어떤 신축에 대한 부분 그리고 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신축은 그러면 어디서 하셨나요? 지역은? 신축은 그때 이제 제가 사실 고향이 전주여서 네네. 약간 서울에 왔을 때 서울이 저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래서 네. 이제 전주에 신축을 했었습니다. 아, 전주에 네. 신축했고 그럼 거기 사셨나요? 아니면 아니요. 이제 임대로? 땅을 사고 아, 네, 땅을 사고 건축을 했는데 너무 날림 공사로 사실 햇볕이 너무 잘 들고 코너 자리여서 햇볕빌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네. 실상 곰팡이 빌이었습니다. 아,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신축하시고 그 다음에도 되게 뭐 여러 가지 투자를 하셨는데 주로 네네. 했던 투자는 어떤 투자? 거의 이제 사실 이제 다가구나 이렇게 주택에 제가 뒤였기 때문에 네. 그거에는 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 아파트 투자나 아파트 투자. 네, 경매 네. 투자에 이제 집중을 해서 했었습니다. 수익성은 좀 괜찮으셨나요? 나쁘지 않았었는데 네. 사실 지금 와서 보면 에어비앤비가 더 훨씬 이제 수익성은 제가 볼 때는 좋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가 에어비앤비 사업과 신축 사업이 접목이 된다고 하면 정말 큰 시너지가 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는 한 3년 전부터, 3, 4년 전부터 해왔지만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저희를 알게 됐을까요? 이제 지인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는 되게 입소문을 잘 내는 그런 소문을 잘 내는 사람이어서 네. 제가 듣고 사실 선생님 진정성에 너무 반해가지고 아, 진짜? 많은 분들에게 소개도 해드리고 저도 신축의 꿈을 꾸고 있는 신축 아직 어린입니다. 아, 네네. 그러니까요. 강의를 인문반 수업을 시작했던가 아니면 거의 초창기 때 토지 가지고 와서 이거 어떠세요? 라고 막 네. 가져오셨거든요. 제가 처음에 그 물건 보고 되게 좋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땅을 보시는 눈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 이제 인문반 수업도 들었었잖아요. 네네네네. 7주 동안 네. 수업은 좀 어떠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수업은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신축을 꼭 해야겠다는 그런 제가 이제 꿈이 더 확고해졌고, 그리고 이제 저는 남편과 같이 들어서 남편도 약간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어요. 왜냐면 15, 16년 전에 제가 이제 건축을 해서 엄청 힘들었었던 적이 있었으니까. 근데 같이 들으면서 저한테 다른 투자할 생각 하지 말고 신축에 올인해라. 이렇게, 진짜요? 네, 얘기를 해줄 정도로 정말 신축에 대한 꿈을 이제 신랑하고 함께 꾸니까 더 훨씬 더 이렇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물건을 저한테 주셨잖아요. 네네. 나 마포에 해야 되겠다 해서 마포에 특히 이제 망원이라든지 이쪽 합정이라든지 이쪽 네. 관련된 지역 많이 주셨는데, 그리고 사실은 많은 좋은 물건을 많이 받고 분석해서 추천도 드리기는 했는데 주신 게 다 좋았어요. 네. 그 어떻게 물건을 찾았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게 부동산을 컨택해서 좋은 물건을 받아내기까지가 되게 힘든 과정이거든요. 네네네. 특히 또 A급 같은 경우는 잘 주지도 않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런 물건 다 주신 것 중에서 그냥 뭐 우선순위가 있을 뿐이지 다 수익성도 나고 나쁘지는 않았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동산을 컨택한 비결이랑 또 좋은 물건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저도 궁금해요, 사실. 네. 네. 이제 제가 지금 연차로는 3년째 이제 여기 마포에서 에어비앤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에어비앤비를 또 했기 때문에 아는 부동산이 많았었고, 저는 또 공투를 되게 활성화로 잘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희 멤버이신 오니진님께서 또 발빠르게 움직여 주셔가지고 네. 많은 물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 에어비앤비 네네. 사업? 그러니까 왜냐하면 외국인 도시 민박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요즘에는 그냥 외국인 도시 민박업이 그냥 에어비앤비다. 뭐 네. 그렇게 얘기해도 거의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수익이 네, 되게 맞습니다. 거기서 창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되게 궁금하신 게 언제부터 하셨는지. 제가 이제 저는 원래 7년차 홈스테이 맘이에요. 호스트죠. 호스트인데 그때 이제 에어비앤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고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
그때 이제 그 홈스테이를 하면서 더 확장으로 에어비앤비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가 사실 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이제 더 이상 그런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었고 그게 이제 조금 묻혀 있다가 제가 이제 코로나가 좀 지나갈 시점에서 끝날 시점에서 제가 다시 에어비앤비에 도전하고 그다음에 더 원래 알아보던 그런 분야였고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였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더 빠르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게 되게 빠르게 성장을 했고 되게 업계에서도 되게 수익성도 되게 좋고 저는 이제 깜짝 놀랐거든요. 에어비앤비의 수익성이 이렇게 좋은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에어비앤비로 한 달에 수익을 얻으시는 부분이 저는 사실은 상상이 초월할 정도였거든요. 어느 정도 수준을 좀 버시는지.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는 사실 가족 사업으로 하고 있기도 하고 그쵸. 또 이제 공투 멤버들과 공동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한 사업장당 그냥 잘 되는 곳은 한 500에서 700 정도의 수익이 납니다. 순수익이요? 네, 순수익이요. 와. 네, 정말 뭐 인테리어 부분이나 청소 부분이나 디테일하게 다 신경을 쓰고 오토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오토 안에서 또 저도 되게 애쓰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제 한 500에서 700이라고 하지만 지금 뭐 가족 사업 하시는 부분도 있고 공투하는 것도 있고 해서 네. 딱 임팩트 있게 얼마 정도 그러면 버시나요? 비수기와 성수기가 있을 수 그쵸, 있으니까 예. 뭐 한 2천만 원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최소 2, 3천. 어우, 네. 그러면 사실은 뭐 대기업 임원보다 훨씬 더 많이 네, 네, 번다라고 네. 할 정도로. 근데 뭐 되게 노력은 되게 많이 한다고 들었지만 그게 그 노력이 근데 뭐 거의 하루에 모든 나의 시간을 할애할 정도로 또 뭐 매여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죠? 아, 사실 너무 한가해서 그죠. 이렇게 돈을 벌어도 되나 싶을 때도 가끔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사실 게스트들한테 그냥 일부러 또 톡을 보내보기도 합니다. 잘 지내고 있냐? 네. 너 잘 여행은 잘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네. 그만큼 저는 좀 그걸 즐기고 있고 재밌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에어비앤비를 하시는 분들을 되게 많이 만나 왔는데 네네. 또 행복한 리더님처럼 모든 분들이 또 성공하지는 않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또 뭐 해봤는데 뭐 생각보다 그렇게 메리트도 없고 수익이 생각보다 내 들어가는 인건비에 대해서 노력에 비해서 그렇게 추천해 줄 정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꽤 많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행복한 리더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게 뭐 그 에어비앤비의 성공의 포인트? 가 있다 몇 가지 정도만 좀 네, 말씀 그거는 주시면 좋을 것 약간 같아요. 차별화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타겟팅했던 고객들은 전부 다 좀 고급화해서 고급 좀스러운 분들 아니면 좀 돈을 쓰실 수 있는 분들을 타겟을 했고 그렇게 되니까 훨씬 더 수월하게 제가 운영을 할 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약간 넓은 객실 그리고 화장실 2개 그런 걸 좀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홍대 입구 쪽에 제가 지금 운영하는 숙소가 있는데 뭐 예약률이나 그 검색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네. 그런 것도 하나씩 도전을 해보면서 아 이게 되는구나 이게 안 되는구나에 대해서 계속 저도 이제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중이기 모으고 때문에 개선하고 그죠? 그렇죠. 예.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숙소도 되게 럭셔리 하우스고 저는 이제 가격대를 여기를 한 50만 원 정도 선에 이제 맞춰 놨는데 가격을 내릴 생각은 없고 이 격에 맞는 손님들만 받아서 좀 럭셔리한 그런 퀄리티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그 행복한 리더님 강의하신 부분도 있고 들어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를 좀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지역이 되게 중요하다. 외국인이라든지 외국인 도시민박하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뭐 중구 또는 마포구라는 지역에 잘 선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하나의 포인트였던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공급이 많은 투룸의 위주보다는 좀 쓰리룸 해서 이제 베드 수도 좀 많고 네. 또 쓰리룸이면 또 거실이나 이런 공간이 많아서 모여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특화된 모습을 좀 해서 차별화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